이번 주는 뭐 불안한 시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좋은 재료는 없고 불안한 상황이 많았었죠.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1,000만 명 시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아마 주말을 보내면 1,000만 명이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또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을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또 주식 양도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뭐 옛날부터 거론되던 얘기입니다만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 20%에서 25%까지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거래세를 뭐 없애고 매겨야 되는데 거래세는 인하를 하고, 그런 어쨌든 거래세는 있으니까 뭐 이중과세 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가치주 매매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뭐 개인적으로 큰 돈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절망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더 이번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부분, 그리고 거래세를 인하를 하는 부분은 오히려 짧게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에게는 좀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많이 힘든 시장이었었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계속 음봉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옵니다. 뭐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에서 매물을 좀 받고 있는데, 이제는 주식 비중을 늘려서는 좀 힘들 것 같고, 현금 비중을 한 20, 30% 정도는 계속 다음 주도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요. 매일 딱 한 종목,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그 계정 만드는 거 어렵다고 해서 안 만드는 분이 많은데 인스타그램 계정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한테 딱 한 종목을 받는 분이 2만 명입니다. 아침에, 그것도 무료로 2만 명이 장이 열리면 거의 10분 이내 9시 한 5분 10분 사이에 딱 한 종목을 시스템이 딱 시리즈um 들어온 종목을 잡아서 탁 쏴줍니다. 이 2만 명이나 보는데 인스타그램을 아직도 안 틀면 안 되겠죠. 인스타그램 계정을 꼭 여시고 사부 S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SSABU777 사부 777로 해서 꼭 팔로우를 하셔서 무료로 딱 한 종목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시리즈um 들어온 종목들, 이번 주 월요일 날에 KG이니시스가 잡혔네요. 이번 주 월요일 날은 그래도 뭐 장이 좋았으니까 대체적으로 수급이 안 들어왔으니까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없었습니다만 장이 나쁘진 않았지요. KG이니시스처럼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시리즈문을 보시면은 장이 열려서 장 끝날 때까지 JP모건이 들어오는 물량이 딱 직선 형태로, 사실 외국인 수급이 저렇게 직선 형태로 나온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알고 매매를 수동으로 매매해서는 이런 직선이 안 나옵니다. 이건 다 자동 매매죠. 자동 매매.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을 걸어놓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가 자동으로 뭐 분 단위로 혹은 뭐 30초 단위로 몇 주씩 자동으로 설정해 놔놓으면 그대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이 저렇게 어떻게 일정하게 직선 형태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아내야죠. 이건 장 끝날 때까지 수급이 들어온다는 걸 믿음이 가니까 이런 종목 사서 장 끝날 때까지 갖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 지수에 비해서는 확실히 KG이니스가 강하게 끝이 나죠. 자, 화요일 거 한번 볼까요? 화요일 날은 대상인데 이날도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크게 좋은 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상이 원래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죠. 근데 이날 한 5% 정도가 올랐습니다. 대상이 52주 신고가 자리에서 한 5%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봤더니 메릴린치와 SG 두 개 창구가 장 끝날 때까지 두 개가 경쟁적으로 CD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이 창구가 두 개가 있었던 거죠. 메릴린치와 SG. 그러다 보니까 뭐 더 물량 경쟁도 더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의 뭐 매도가에 물량이 없죠. 나오는 대로 계속 사버리기 때문에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삽니다. 컴퓨터가 사는 거니까 컴퓨터는 가격을 모르죠. 가격을 설정해 놓은 건 리밋 주문입니다. 가격을 설정해 놓지 않고 시간별로 무조건 매수 주문만 걸어놨기 때문에 매수 주문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무조건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CD 주문이 아예 일정하게 들어와 버리면 종가가 최고가로 끝납니다. 그러면 전 종목 1,800개 종목 중에서 종가가 최고가로 끝날 거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대단한 일이, 그죠? 일반인들은 모르고 매매를 하죠. 버리는 건데 그걸 아는 거지. 아침에 CD 주문이 딱 들어오는 걸 딱 보고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오면 장 끝날 때까지 들어오겠구나. 그런데 지수가 안 좋아서 잠깐 종목이 차익 매물이 나올 때가 있죠. 이들은 계속 사요.
CD 주문 들어오는 이들은 컴퓨터로 자동으로 사고 들어요. 그러나 지수가 한 번씩 꺾일 때 보면은 개인들이 해서 이 종목이 매물이 나오죠. 그럼 어때요? 그거를 지수가 터닝할 때 사놔놓으면 되는 거죠. 왜? 장 끝날 때까지 사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산다. 그러니까 지수만 돌면 이 종목 무조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거를 사놓죠. 그러면 미리 오늘 CD 주문 들어오는 걸 알고 있으면 지수가 꺾이고 종목이 꺾였을 때 사기가 너무 좋죠. 자, 목요일 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고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800억, 1000억을 개별주입니다. 매도를 했었고 코스닥 지수가 1.2% 하락을 했죠. 이런 날은 양봉을 뽑는 종목을 찾기도 어렵고 외국인 기관은 사는 종목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날 타이거 일렉트리는 어때요? 52주 신고가. 타이거 일렉이 52주 신고가 찍는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옵니다. 바로 SG와 JP모건이 한 5만 주 정도가 들어옵니다. 전체 거래량이 40만 주가 안 되는데 한 5만 주가 두 개 창구가 나누어서 들어와 버리니까 어때요? 그날 지수와 무관하게 종가 최고가로 끝이 나죠. 이것도 오늘 마이너스로 개파락으로 출발한 것이 양봉이 최고가로 끝이 났으니까 동시효과에 들어가든, 근데 동시효과에는 수급이 들어오는 줄 몰랐을 거니까 뭐 9시 한 20분, 30분부터 들어가더라도 장 끝날 때까지 갖고 와도 전혀 문제가 없죠. CD 주문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추세적으로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금요일 날 주말장을 봅니다. 주말장은 장이 매우 힘들었던 장이죠. 장중에만 2%까지 밀렸다가 또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지수 자체는 플러스로 못 돌리고 끝이 났어요. 수급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누스는 무려 5%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21선 뚫는 21선 저항 매물이 상당하겠죠. 그 저항 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CLSA와 JP모건 두 개 창구가 그 물량을 다 먹었던 거죠. 그래서 지수와 무관하게 이 종목은 안 떨어진 겁니다. 지수는 장중에 2%까지 빠졌어도 이 종목들은 안 떨어지고 계속 장 끝날 때까지 최고가로 끝이 났죠. 그러면 눈 감고 거래도 되잖아요. 사실 한 1시간 혹은 30분 정도만 보고 오늘 CD 주문 들어올 종목이 목록을 바로 뽑을 수가 있겠죠. 그 종목 중에 한 3종목 정도를 사서 그냥 살아놓고 종목까지 가져가면 자기가 매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CSA와 이 JP모건 바로 이들이 장 끝날 때까지 올려준다라는 거죠. 자, 금요일 날 실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닉스와 RFHIC, 유비커스, 이스페타시스, 지누스, 그리고 그 밑에 주성, 원익 이들이 CD 주문 이 검색기에 자동으로 잡힌 겁니다. 자, 아무래도 외국의 창구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잡히는데 이 보시면 일봉이 지수와 무관하게 지수는 거의 뭐 보합권에 끝이 났지만 이 종목들은 어때요? 거의 양봉으로 또 매우 강세로 종가가 최고가로 끝이 납니다. 이유는요. 이들 외국인 기관들 수급에 의해서 메이저들 양질의 세력에 의해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수와 무관하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CD 주문 검색기에 잡히는 종목군들 한 5개를 매일 아침마다 이 종목만 사서 종가에 청산했다라고 생각하면 1%가 됐든 2%가 됐든 평균적으로 매일 그 정도는 수익이 나겠죠. 때로는 뭐 대박이 터지려면 10% 20%짜리도 나오겠죠. 계속 사는 걸 아침에 조금 사는 걸 보고 들어왔는데 장 끝날 때까지 사버려요. 그러면 중간에 안 사는 경우도 나오겠죠. 안 살 때 거기서 팔면 되죠. 꼭 장 끝날 때까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거기에서만 멈추면 되는 겁니다. 자, 몇몇 종목만 한번 CD 주문 형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큰손 수급 차트를 그래프로 어떤 창구가 시간별로 이게 잡는 게 보입니다. RFHIC 같은 경우는 딱 아침 개장과 동시에 들어와서 9시 20분쯤만 딱 들어오니까 한 6번, 7번 57,000주 들어오는 게 6, 7번 들어오고 스톱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위에 꼬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8%가 올랐어요. 중간에 나와도 되는 거죠. 근데 때맞춰 5G 관련한 종목들, 장비주들이 다 급등을 하는 상황에서 수급이 딱 들어오니까 RFHIC를 잡아서 수급이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 보고 대략 뭐 한 9시 반에 털어서 이익을 챙겨도 충분했을 것이다. 자, 유비커스도 같은 맥락으로 보죠. 이 장비들이 이번에 뭐 급등을 하는 종목이 많이 나왔는데 7.6%가 나왔었네요. 자, 이거는 1시 20분까지 돌았습니다. 1시 20분까지만 하고 뭐 나왔어도 되고요. 장 끝날 때까지. 근데 중간에 오퍼 물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매수 창구에 안 들어가서 안 잡힐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알 바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큰손 수급 차트에서 딱 멈추는 순간 거기서 챙기면 되는 것이고 장 끝날 때까지 사면 종가에 던져도 되지만 뭐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가도 또
상관은 없겠죠. 이스페타시스 지누스라가 조금 전에 보셨죠? 20선 뚫는 과정에 CLSA와 JP모건이 들어왔던 종목이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 증착 장비 쪽이 지금 시장에 뭐 맞는 것은 아니죠. 외국인 기관들은 항상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만큼은 외국인 또 수급이 들어오니까 또 오히려 올라간 것이고, 원익, IPS, YG. 자, YG는 한번 봐보시면은 YG는 언제부터요? 잡힌 시간대가 12시부터 잡혔네요. 12시부터 2시까지 딱 직선형태로. 그때 오파가, 그때 그 알고리즘을 그은 거죠. 12시부터 딱 YG한테, 그때가 제로에서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그때 딱 오파를 걸어놨기 때문에 알고리즘 매매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2시까지네요. 그러니까 딱 2시간 동안 완벽한 직선형태 5만 주를 갖다가 딱 걸어 놓은 거죠. 5만 주를. 그랬더니 시장과 무관하게 매우 강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개장 초에만 꼭 볼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 장중에 보더라도 이렇게 CD 주문이 알고리즘이 작동이 되면 그 종목을 따라서 시장 흐름이 터닝을 하는 시점만 노리면 됩니다. 우리는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전체 수급, 그 다음에 지수가 터닝을 해서 지수가 상승 흐름을 탈 때만 그 종목을 매수를 하면 이미 CD 주문 들어온 건 알고 있죠. 외국계가 장 끝날 때까지 들어오겠구나 생각되는 종목은 알고 있는데 그 종목을 사는 타이밍만 지수 보고 잡아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이를 일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주관적으로, 그렇죠? 너무 제로에 의존하거나 왠지 그 감에 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주관적으로 혹은 갖고 있는 종목이 너무 떨어지니까 사놓으면 괜찮겠구나 해서 사서 그래서 문제지. 아침에 완전 백지 상태에서 나는 어떤 주식이든 1,800개는 다 매매할 수 있어. CD 주문 들어온 놈만 갖고 세 종목, 혹시 모르니까 확률적인 면에서 세 종목만 나누어서 CD 주문이 들어오는 때까지는 내가 보유를 할 거야. 이런 마음을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성공 투자자가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